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고객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요즘 안부전화 많이들 하시죠? 가까운 사람들한테 안부전화하면서 살짝 전해주세요. 고객클리닉 웰 보면서 건강도 챙기고 웃음도 챙기라고요. 이분들이 오늘도 1시간 웃음 톡톡히 챙겨드립니다. 토크트리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떼쓰고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야, 근데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서 두 분 다 동안이시잖아요. 진짜. 문제는 접니다. 지금 건강 나이로 하면 다 동갑 같아요, 지금. 속살만 크고 있는 모양이죠. 노력하셔야 돼요. 진짜 건강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맞습니다. 슬슬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개클리닉 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1분 건강톡 함께 보시죠. 올해가 몇 년도죠?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못한다면 치매 전 단계일 수 있다고 합니다. 70에서 84살의 2천여 명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전체의 8.6%가 오답이었고 그중 67%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우울증이었다고 하네요. 얀센 백신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지만 부스터샷 원하는 분들 계시죠? 얀센에서 연구를 했더니 얀센 백신 접종 6개월 뒤에 추가 접종을 하면 항체가 9배 더 생성된다고 하네요. 6에서 8개월 또는 그보다 더 늦은 시점에 부스터샷을 맞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뇌졸중의 재발 위험도 커진다는 소식입니다. 급성 허혈증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170여 명 중 혈중 중성지방 수치와 MRI 결과를 분석한 건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는 뇌졸중 외에 추가 병변이 생길 가능성도 2배 높게 높았습니다. 1차도 아직 못 맞은 분들 많거든요. 오. 나 언제 부스터샷 맞죠? 그러게요. 빨리 맞고 싶은데. 저도 아직 2차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요. 2차 맞고 거기다 6개월 지나서 부스터샷까지 언제쯤 진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네요. 맞아요.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네. 이거 그럴 나이가 되기는 됐지. 아이고 선생님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억수로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들 해. 갑자기 열이 확 솟구치고 그냥 확 다치라는 수가 있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우울증 오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더 두려운 갱년기. 어느 때보다 예민한 이때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는 여성 질환이 많다는데 호르몬 불균형부터 암까지 문제 싹을 잘라버리자. 갱년기 여성 질환의 모든 걸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저도 오늘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잘 배워서 효자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갱년기이실 때 말이나 잘 듣지 이제 와가지고 야, 오늘 주제가 네. 되니까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아니네. 남을 잘 걸 믿어봐야 알아두세요. 네, 우리 얼른 이분 모셔가지고요 궁금한 거 속 시원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그럼 선생님이 바로 그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박정우 교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부인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보통 갱년기 질환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각 하나하나에 다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여성의 몸에서 중심은 자궁인데
자궁이 정말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하나 다 어머, 병이 웬일이야.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남자보다 장기 하나 많을 뿐인데 지금 걸릴 수 있는 병이 그럼 대체 몇 개야, 그죠? 야, 진짜 생각보다 많네요. 맞습니다. 네. 진짜 오늘 남자분들도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함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꼭 이 갱년기뿐만이 아니라요. 진짜 여성 질환의 모든 게 오늘 보실 영상에 많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하루 따라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비가 안 오네, 그래도 많이는. 출근하는데 다들 괜찮았나 모르겠네. 학생들은 다 아침에 앞에 다 있지. 네, 그러게. 오늘 그 수술하실 분 영상을 좀 봅시다. 어제 봤던 사이즈 정도.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 난소죠? 왼쪽 난소에 혹이 있고, 혹은 종류는 자궁 내막증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번에 그 코로너리 에크타시스 그 히스토리 있어서 마취과에서 어제 ICU 좀 어레인지해서 혹시나 포토오피 문제 있으면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자리는 어레인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요. 이번이 두 번째 수술이니까. 수술 방법은 복강경을 하게 되죠? 예. 네네. 학생들도 보면 이 자궁이 이렇게 있는데 내막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약간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게 용종이 의심이 되는 거야. 용종이 의심이 되고 그런 이제 부정출혈이나 아니면은 생리 중간중간에 출혈이 오거나 아니면 생리 과다가 오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렇게 생리 과다가 있는 사람들이 용종이 보이면 이 용종을 떼주는 게 좋겠지. 증상이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증상이 없는 용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수술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환자에서 용종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 용종이 많은 사람들에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수술을 무조건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용종은 좀 지켜볼 거고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용종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항암은 계속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헤모글로빈 10점대고 크레아틴 아직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제 수혈 하나 하시고 나서 비뇨 수치는 올라갔네요. 혈소판도 괜찮고. 배 사진은 괜찮네요. 네. 네, 반찬 포함해서 죽으로 드셔보시고 일단 이분은 식사까지 다 하시는 거 확인하고 퇴원시킬 거니까 일단 오늘 식사 계속 해보시죠. 아, 우리 교수님 꼼꼼히 보시네요. 이거 오늘 수술하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수술을 계획을 했었는데 CT상에서 부신의 혹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신 같은 경우는 코티졸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고 혈압과 연관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약을 쓰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약간 좀 크라이시스가 올 수 있어가지고 약을 좀 쓰고 이제 전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알파 블로커를 좀 쓰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쓰고 그걸 이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고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원래 수술을 계획을 했었는데 바로 수술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약을 좀 쓰고 일주일 정도 수술을 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께 이따 가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네, 해진대로 갑시다.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처음 듣는 저도 뭔 말인지 알아듣겠다. 맞아요. 의대 가셔도 되겠어요. 네. 몇 분만 수업 들으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젯밤에 약을 하나 드렸는데요. 배가 아프지는 않던가요? 아팠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자궁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구를 좀 열어주려고 약을 좀 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특별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수술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수술 시작은 아마 한 9시. 저희가 오늘 수술은 복강경 수술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난소에 있는 낭종만 제거하게 될 거고 수술 예상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뭐 끝나서 올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크게 증상은 없으실 거예요. 일단 마무리되고 이따 뵐게요. 네, 그럴게요. 이따 뵐게요. 네, 네. 오, 정말 떨리겠다. 수술 잘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신자춘님. 잘 주무셨어요? 컨디션 좀 어떠세요? 배가 좀 아프셨어요?
식사는요? 집은 되죠. 식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유, 연하지. 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처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우리 수술하시고 난 조직검사 결과 있잖아요. 조직검사 결과는 자궁 근종하고요. 그리고 난소 난관의 고름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고름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름집하고 근종으로 나오고 다른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만 잘 치료되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되셨어요. 식사 잘 하시고요. 운동도 좀씩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럴게요. 이따 오후에 뵐게요. 네. 영 낫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끝났어. 건강하시면 돼. 나셨어. 다 나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자궁은 이제 자궁벽이 두껍지 않고 내막도 두껍지 않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그런 그 그림처럼 보이는 자궁이 정상적인 네, 자궁일 네. 수 있고요. 그리고 근종이라고 하면 자궁 내막이나 자궁벽 아니면 장막하라 해가지고 자궁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근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흔히 보면 딱딱한 그런 혹들이 자궁에 생기는 거를 근종이라 하고요. 용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궁이 있으면 자궁 안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막 안쪽에 생기는 조그마한 혹들이 있습니다. 그걸 용종이라 하고요. 내막암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내막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예요.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초기에는 내막의 증식증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더 진행을 하다 보면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그게 암으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저 네, 눈 맞습니다. 알을 연필로 그린 것처럼 동그란 저게 제일 위험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막암이 진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질환들이 갱년기에 더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나이가 드니까 내 부모도 그랬고 내가 그러니까 조금 참자 뭐 조금이라도 없어지겠지 이러다가 병을 더 키운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환자분들과 면담을 해보면요. 네. 갱년기에 출혈이 있어서 보통 이건 나는 그냥 생리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보통 이제 내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생리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출혈이 있는 경우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폐경전의 질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배란성인 경우에는요, 그 내막을 좀 안정화시키고 호르몬적인 치료를 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종이나 용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기저질환에 대한 그 질환에 대한 치료만 하면 크게 문제가 전혀 없고요. 폐경 후에 오는 질환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한 게 아까 위축성 질염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위축성 질염이나 아니면 호르몬 사용하고 난 이후에 오는 출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경과를 보면서 괜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용종이나 내막암 아니면 자궁 경부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질환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근데 교수님은 치료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만 해도 나았을 것 같아요. 설명 워낙 잘하시니까. 야, 자. 오늘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날씨는 어떠나? 안녕하세요. 한 잔 마치 다 됐죠? 네. 됐어? 네. 난소에 낭종이 있어서요. 지금 오늘 그 난소 낭종에 대한 낭종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은 괜찮았죠? 학생들 지금 보이면 환자분이 지금 유착이 좀 있잖아. 이게 꼭 내막증 때문에 있는 유착은 아닐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좀 유착이 좀 있네. 보면 색깔이 지금 이런 색깔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무슨 색이니? 벽돌. 보통 초콜릿색이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그거를 할 때 이제 내막증이 의심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아, 그런 혹에 플루이드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유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막증이 있으면 유착이 많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보면 이쪽에 지금 붙어 있었던 모습이죠. 하고 이 페리토니움인데 여기는 이따가 좀 떼드리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수술 전에 봤을 때 낭종이 2개로 보였었거든요. 낭종이 2개로 보였는데 이 안쪽 이 부분도 아마도 낭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도 맞지? 네. 이 뒤쪽인 것 같은데? 지금 흔히 있는 건가요?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 저 뗐다. 아우, 뗐다, 떼어내셨네. 레이아가 보이지? 야, 여기저기 시스트가 많다? 포켓이 많은가 보다. 낭종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내막층에서는 낭종 자체가 여러 개를 형성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바이옵시 버섯 주세요. 학생들 그거 아니? 복강경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 거의 어깨 안 좋다. 진짜? 거의 어깨 좋은 선생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자세에 따라서 오른쪽에 안 좋으신 분이 있고 왼쪽에 안 좋으신 분이 있고 다 다르게 아프시더라고. 블리딩 컨트롤만 다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시스텍터미는 다 됐고. 자, 젠타키 프로테스칼 주시고요. 마무리할게요. 다 됐습니다.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낭종은 아마도 지금 자궁내막증으로 보이는 혹입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 혹 제거하고 출혈 마무리되고 유착 있던 부분들 지금 이제 유착 박리 수술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시작한 지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출혈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그 환자는 어제 외래 왔었는데 약간 근종 아닌데 약간 뭐랄까 성근증 같기도 한데 바스큘라리티가 좀 증가돼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환자가 약간 좀 불안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번에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술 후에 이 나와 있는 환자들에 대한 차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수술 기록지 작성하는 거거든요. 아유, 많이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다음 수술 가시네요. 네. 첫 번째 수술은 복강경 수술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궁 내시경 수술하고 있습니다. 아, 내시경으로도 하는군요. 11시 25분이네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연? 점심 패스하시는 거예요? 점심 식사는 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배고프고 이제 수술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너무 약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당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수술의 이런 일정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때는 식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식사를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관리하는 거죠. 드라마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좋아하고 배우들은 이제 연기를 하는 거지만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대사를 듣다 보면 저도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리고 결국엔 환자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건 제가 봐도 이제 실력과 그런 공감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지 어떤 하나의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배우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와, 이 드라마를 위해서 배운다. 야, 존경스럽. 좋아, 아주 좋아. 저도 드라마의 대본을 딱 받아보면, 야, 진짜 기가 찬 사연 스토리가 정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진짜 만나는 환자들도 정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실제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면 이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 상태에서도요, 이렇게 임신에 성공해가지고 분만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폐경기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자꾸 이제 폐경이 되고 난다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세요.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점점 배는 불러오고, 그러니까 몸은 빠져요. 몸은 빠지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병원에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봤더니 자궁의 혹도 굉장히 커져 있고 그러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도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오셨으면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를 잘해서 예후가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거 우리 집 사람 이거 배가 많이 나온다는데. 거기 써 있나요? 아이고. 야, 이거 병원은 뭐든지 그냥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가는 게 바로 차라리 초기에. 나을 것 같아요. 이야, 예, 그러네. 근데 아까 수술하실 때 보니까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하시는 모습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부위, 그 흉터가 크지 않아서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부인과 질환에서 보면 근종이나 용종 아니면은 뭐 악성 종양도 있겠지만 그런 질환들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게 수술적인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할 건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수술을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흉터도 작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재원하는 기간도 굉장히 작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너무 사이즈가 커서 복강경을 하려면은 배 안에 가스를 놓고 거기에 이제 해서 기구를 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부위 자체가 너무 주변으로 많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강경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배를 열고 깨끗하게 수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당일 퇴원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용종이나 아니면 간단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술하고요. 아침에 입원해서 그날 수술하고 오후에 퇴원하는 당일 수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연차만 쓰시고도 이렇게 수술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 손잡고 가야 되네. 얼른 가보세요. 진짜 별일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건강은 그렇죠. 참 그렇게 챙기면서 정작 내 몸 안 챙기는 어머님들 많은데 아유 괜히 좀 찔리시죠? 우리 임맘쌤? 네. 좋아. 근데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 갱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 혹시 이유 없는 출혈이 있다면 정말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숙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네. 요즘 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연기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안면 홍조도 좀 심해지고요. 네. 손발에 손하고 이런 게 뻑뻑해지는 게 좀 심해지고 아, 그러세요? 있어요. 네네. 그 내마감이라는 거는 그 에스트로겐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빠지잖아요. 호르몬 수치 자체가 쭉 떨어집니다. 수술은 영상은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이고요. 초기에 CT를 보면은 자궁의 내막 쪽에 이렇게 우리가 병변이 보이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자궁과 난소를 양쪽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이렇게 갑자기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확 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세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증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호르몬 자체가 빠지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특별히 재발 소견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골반 안쪽에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때 뵐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이제 폐경의 근처가 왔거나 폐경이 다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과 양쪽 난소를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술적 폐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인위적인 폐경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느끼는 갱년기 증상이 많이 오게 되죠. 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호자분도 같이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컨디션 좀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암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사 결과 자체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당 때문에 당은 지금 계속 조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술 시에 보면 자궁이 이렇게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내막 자체가 이제 많이 두꺼웠었죠. 그렇게 됐었고요. 많은 큰 병변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병변이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난소를 제거를 한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깨끗한 상태고 지금 특별히 임파선이나 다른 곳에 크게 병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에? 운동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구나. 그 살집이 있는 그런 분들이 폐경이 되시고 나도 이런 갱년기 증상이 좀 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자체가 그 소스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호르몬의 소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중을 조절해서 그걸 좀 줄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질환 자체가 그 에스트로겐에 의해 가지고 내막이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눈가나 이런 데 땀이 많이 맺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좀 조절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옆에서 좀 많이 좀 봐주시죠. 어머니. 그렇게 하실게요. 네. 네. 3개월 뒤에 뵐게요. 네. 우리 꼼짝 돼서 다시 만나요. 네. 아우, 모자가 이렇게 함께 병원을 찾은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 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체중 조절만 성공하시면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내막암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질환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환자분은 또 이제 당도 좀 있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까 그 호르몬 뭐 배경 이야기를 두 분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던데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하시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이야기는 우리 집 사람도 요걸 요 부분은 배경이 네. 다 했으니까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아니 이걸 준비했어? 지금 대사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입에 툭 튀어나오면 그러면 내가 뭐가 치고 돼? 들어오네요. 아, 참 희한하시네. 내년에 이제 의대 시험 준비하려고. 야, 그럼 그래서 개인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 좀 헷갈리실 텐데요. 요럴 때 갱년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에 열이 올라요. 얼굴이 이렇게 화끈화끈하다, 이렇게 덥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만큼 땀도 많이 열이 나고요.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두근거려요. 네. 네. 요 증상도 많이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기분 변화가 심해요. 이게 네. 주변에서 감지하기 쉽겠네요. 네. 네. 아유, 제일 제가 한 어려워요, 고3 때쯤 됐을 때 딱 저희 어머니랑 그 시기가 겹쳐가지고 아이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수험생이야, 아내는 갱년기야. 긴장하고 그죠? 집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들어오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빠가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잠을 설쳐요. 요것도 좀 많이 본 것 네. 같고요. 아까 고인범 쌤도 자, 불면증 이거 지금 있으시다고. 벌써 이거 지금 5개 중에 네. 다이죠. 4개가 있는데 열이 나요, 화가 나요, 가슴이 그래요,
불면증. 와, 내 참말로 내 이걸 내가 지금 14년을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14년을 화는 내가. 또 남편 때문에 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또 선생님? 소리를 그래? 왜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 교수님 얼굴에 열이 나요가 얘인데 네. 온몸에 열이 나는 것도 증상의 하나일까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런데 이런데 딱 그 대신 얼굴이 여기만. 빨개지진 않는데 또. 보통은 얼굴에 난다고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보면 한겨울에 다 춥다고 하는데 본인만 열이 나는 거예요. 온몸이 느낌, 더운 그러니까 거네. 느낌 자체가 본인 스스로는 계속 몸에서 열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식은땀 흘리는 분도 있고요. 날씨는 굉장히 추운데요. 그러신 거죠. 근데 그거는 또 괜찮습니다. 저 우리 집 사람은 추울 때 자기가 덥다 하면 괜찮은데 네. 이거는 시간마다 달려. 1시부터 2시까지는 춥다가 2시부터 3시까지는 덥다가 이러니까 야 옆에서는 선풍기 껐다가 켰다가 온풍기 틀었다가 쌩 난리를 찍인다니까요. 한번 직접 매시고 한번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손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네.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는다든가 이런 치료를 하면. 받으면 네. 완화가 되나요? 야 질문 좋아. 야 오늘 한끗 됐어. 의학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질문 좋아. 질문 좋아. 한 건을 보통 일반적으로요. 네.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호르몬 치료를 하면 증상 굉장히 좋아집니다. 증상 좋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호르몬 치료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요?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호르몬 자체가 요즘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혈전증도 많이 네네. 얘기 나오잖아요. 위험하다고. 네, 요즘. 그렇긴 하는데 그런 혈전증의 위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상담받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약을 잘 쓰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네요. 네. 그거 잊을 만큼 저 열감 뭐 식은땀 다 잊을 만큼이면 국가대표도 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될 거예요. 네. 맞아. 의학 뭐 저 하여튼 우리 도움을 사람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혈압도 높지 않고 혈전증에 대한 위험도 없으니까 호르몬 치유만 잘하면 된다는. 자 가자 이제 오늘 막 끝났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네.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요.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빨리 시작하는 게 부작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이게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한참 돼서 보통 60세가 넘고 나면요. 그럴 때는 보통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미 보면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져 있는 갑자기 상태 채우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좀 생길 그럴 수 수 있는 있다고 돼 거네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문이나 이런 그 발표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발표에서도 보면 이제 60세가 넘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호르몬 치료는 하지 말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호르몬을 쓰는 게 부작용도 없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질문 하나 거예요. 있는데요. 네. 저기 차트에는 없었는데 여기 네. 사모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지인이 그 뼈 마디마디가 아주 잘근잘근 씹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증상이죠. 가끔 보면요. 네. 그 관절이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 가세요? 류마티스 내과 갑니다. 정형외과도 가고요. 네. 근데 가서 이제 류마티스 인자나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세요. 네. 하셨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폐경이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관절이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다 하면 보통 이제 파스 내가 붙이고? 류마티스인가? 그렇죠. 그런 이제 진통제 먹고 그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 봤더니 네. 정말 좋아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남성들도 이런 갱년기가 있나요? 그 남성 갱년기도 아까 얘기를 그래, 해주셨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실 좀 갱년기들이. 궁금하긴 해요. 사실 남자는 자궁이 없는데 어떻게 갱년기가 온다는 건지.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이 들어보고 저도 뭐 어느 정도 느끼는 눈물이 좀 부분인데요. 많아지셨나요? 그럼요. 드라마를 보면요. 눈물이 더 납니다. 저희 아빠도 그래요. 더 감성적이 되고 네. 맞아. 남성 갱년기라는 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맞아, 있잖아요. 네. 그 호르몬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약간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눈물도 많아지고 좀 더 감정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 나도 이 인생을 싹 돌아보면서 네. 어느 시기에 이 눈물 흘릴 때는 응. 이 감정 연기에 들어오고 이럴 때는 내가 눈물을 또 잘 흘렸던 것 같아. 어쩐지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눈물 연기 잘 봤습니다. 바바바바 으아 연기력이지 아직 갱년기 아니세요. 지금 한창이세요. 남성 호르몬은 제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끝나고 한잔하자. 어, 쓸쓸하다. 치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컨디션 좀? 좋아요. 네. 네, 아프시죠?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난소, 왼쪽 난소에 혹이 있었고 방이 약간 2개 정도로 보였어요. 2개. 근데 이제 실제 막상 들어가서 수술을 해보니까 그 혹 자체는 자궁 내막증 혹이 맞는 것 같고요. 방은 2개보다 더 많더라고요. 조금하게 더 옆에 새방들이 더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내막증이다 보니까 주변에 유착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착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유착이 좀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지금 내막증이 있고 왼쪽에서 배란이 될 때는 임신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깨끗해요. 한쪽만 있어도 비 그렇죠. 다만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배란이라는 게 한쪽 번갈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서 계속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쪽에 될지는 잘 몰라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임신이 안 되진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출혈도 많지 않았고요. 잘 끝났어요. 내막증에 대한 부분은 재발이 사실은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임신을 시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좋습니다. 네, 수술 잘 됐고요. 마무리 잘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내일 뵐게요. 네네. 선생님 일로 나와봐요. 제가 선생님한테는 매번 머리카락 오늘 얘기하셨다던데. 아니 항상 이야기. 네. 여기 보면 머리에 브릿지가 있는데 제가 브릿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진짜 한 2주? 3주 있다가 전에 저 이거 한 지 한 달 넘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본 게 처음인데 그랬더니 묻고 있으니까 잘 모르다가 요즘 개성이 다 그거였어. 네. 내과하고 조금 더 분위기가 부드럽죠. 그리고 환자들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자가 다 여자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내과에 있다가 내려와서 교수님 보니까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여자 마음을 잘 아세요? 그럼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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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답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아세요? 아유 모릅니다. 그럼요. 제일 어렵습니다.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잘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힘들다 하면은 그런 걸 공감해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맞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건지 한 번씩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죠. 제가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뭐 이렇게 오늘 잘했나요, 저? 요즘 잘하셨죠?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자, 저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환자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난소암 환자나 이런 환자들에서 그냥 단순하게 항암제만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한계. 항암제만 사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만 사용하기보다는 면역치료제를 같이 사용을 하고, 면역치료제에다가 이제 같이 혈관 억제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파프 이니비터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교수님께서 그 난소암이 조절할 때마다 그 환자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네. 1대1로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 우선순위 같은 게 있는지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에서 보면 이 약제에 어느 정도 반응률을 가지고 있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률이 될 수 있으면 높은 약제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만인 게 아니라 NCCN이라고 미국이나 이제 국제적으로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국제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내성이 있을 때는 어떤 항암제를 쓸지, 내성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항암제를 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는 결국에 수술적 치료 후에 이러한 재발이 됐을 때나 그런 항암을 했을 때 이런 치료들을 하고 그 치료를 이후에도 이제 재발을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점점 더 좋은 그 치료 효과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씩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야, 멋지다. 브라보. 환자분들 마음을 잘 하시는데 부인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 하셨어요. 그래도 뭐 노력을 늘 하시는 분이라 인정이 되는데 네. 아까 그 자궁 내막 수술하신 환자분 네, 네. 정말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잘 됐죠? 네. 환자분은 이제 수술 전에 자궁 내막증이 의심이 됐고 그거를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 낭종을 다 제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굉장히 재발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냐면요. 5년에 한 50% 정도는 재발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걸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라는 게 보통을 보면 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생리를 안 하게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자체가 임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생리를 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림은 뭐? 저런 혹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막증 의심이 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수술을 했던 거죠. 저 시커먼 동그랗게 혹이에요? 네, 저리 커요? 난소에 있는 혹입니다. 정도? 저게 한 6cm, 7cm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네, 이제 여성 질환에 대한 또 뜬 소문들 바로잡아 봐야죠. 우리 세 분 준비되셨나요?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헛가지가. 자, 오늘도 문제 2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분 잘 보고 알겠습니다.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호르몬제를 먹으면 오잉?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시작에 나가네. X. 생긴다. X. 안 안 생긴다. 정답 좋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오. X입니다. 맞대니까 이게 열심히 들어야 돼. 어머 여자인 나만 틀려. 근데 저도- 이런 카더라가 있는 게 네. 저도 어디서 들어봤냐면 이게 정말 많이 호르몬을 들었는데? 맞으면은 우리 몸에 네. 덩어리가 맞아, 돼서 맞아. 막 몸을 돌아다니다가 이게 유방에 맞죠. 가면 유방암이 된다 막 이런 네. 카더라 교수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뵈면요. 호르몬에 대한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됐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호르몬제 먹으면 유방암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라고 여쭤보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호르몬을 먹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먹을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을 먹으면 네. 그냥 유방암이 생긴다. 이거는 아닌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뭐 호르몬을 먹을 때 너무 늦게 이렇게 네, 네. 늦게 시작하는 호르몬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호르몬을 드실 때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 빨리 드시고 특별히 문제가 질환이 없고 그러한 부작용이 없다면 그럴 때는
위험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지금 보면서 약간 찔려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호르몬제 텐데요. 먹으면 유방암 생기고 탄 거 네. 먹으면 암 걸리고 그렇죠. 피리 불면 뱀 나오고 너무 지나친 거부감, 또 지레 겁먹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 그럼요. 같네요. 그런 네.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다음 문제 빨리 보겠습니다. 주세요. 맞힐 거예요 이제. 자궁이 없으면 체력이 약해진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나는 그 우리 인체 중에 네. 그 이렇게가 뭔가 나면 제일 아프다 그러거든요. 종기도 여기 나는 것보다 여기 나는 게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배도 그렇지 사실 남자들도 싸움할 때 복판을 딱 때리면요 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자궁이 복판에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 하면 균형이나 체력이나 이 모든 것에서 당연히 약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새로운 그- 이론인데 고통 중심론. 네. 근데 체벌을 받을 얘가 때도 너무 좋네요. 체벌 받을 때도 정수리를 이렇게 출석구로 이렇게 맞을 때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왜 X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저의 약간 희망을 담아서 이게 아픔을 겪는다는 건 너무나 큰 상처잖아요. 예. 그래서 X였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똑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찾고 싶습니다. 정답 정답은요? 정답은요? X입니다. 야, 오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변화가. 근데 일단은 이런 거를 뭐 절제술을 한다던가 해서 네.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은 우울감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서 듣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자궁을 뗐더니 힘이 없어. 허리가 아파. 뭐 허리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게 오시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궁을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질환이 있거나 꼭 해야 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필요한 수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는 이제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출혈이라는 게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정서적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서에 네. 대한 부분들. 사실 그 부분은 많이 공감해 드려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나의 그러한 내가 뭔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울감이나 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렇죠. 정체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치료를 할 때 꼭 이 치료 말고 다른 치료에 대안적인 치료가 있다면 그 치료를 할 것이고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서적으로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때는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제가 그럴 때 한 번에 좀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궁을 수술한다, 적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약간은 이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궁이나 내막이나 아니면 자궁 경부에 대한 질환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로워지실 수 있다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더 편하게 좀 삶의 질을 좀 더 영유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헛가진가로 바른 건강 정보 두 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산부인과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갱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질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갱년기를 겪는 우리 시청자분 또 갱년기를 겪는 가족을 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질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조기 진단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정보 모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